창문을 열면 겨울바람이 차갑게 들어옵니다. 손끝이 시려지고 방 안에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 다시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워야 새 공기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우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놓아야 하는 순간을 자주 만납니다. 건강, 관계, 역할, 그리고 한때 나를 정의했던 것들이 하나씩 멀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무언가를 더 붙잡아야 할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손을 놓은 뒤에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노자의 시선으로 이 역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마음이 가득 차는 이유,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풍요로워지는 삶의 원리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노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비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어떤 분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어떤 분은 오늘 할 일 목록을 떠올립니다. 어떤 분은 어제 못다한 대화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이미 무언가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정보로, 걱정으로, 해야 할 일로, 지나간 일로.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 되면 피곤함과 함께 또 다른 생각들이 쌓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채우려고만 할까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거나 머릿속으로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합니다.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시간, 비어있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노자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지만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수레로 쓸 수 있다. 수레바퀴의 중심은 비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있어야 바퀴가 축을 받아들이고 굴러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중심까지 무언가로 꽉 채워져 있다면 수레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생각과 걱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가 놀러 왔는데 제대로 반기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머릿속이 이미 다른 걱정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을 먼저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우려는 마음은 때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뜬 뒤 핸드폰을 집어들기 전에 창밖을 잠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하늘을, 나무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순간 마음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채우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비어있는 것이 무능이 아니라 준비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버티게 도와주는 한 줄은 이것입니다.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주방에 가보면 오래된 그릇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수십 년 동안 밥을 담아왔고 어떤 그릇은 국을 담아왔습니다. 그 그릇들은 비어 있을 때 가장 유용합니다. 밥을 담기 전에, 국을 담기 전에 그릇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릇이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쓸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자주 이 당연함을 잊습니다. 노자는 같은 노자 11장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그릇으로 쓸 수 있다. 그릇의 쓸모는 비어 있음에 있습니다.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릇이 진흙으로 꽉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냥 진흙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릇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꽉 차버립니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집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여백이 없어집니다. 어느 날 오후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요즘 손주를 돌보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내 이야기만 했습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 내가 느낀 불편함, 내가 생각하는 요즘 세상 이야기. 친구는 웃으며 들어주었지만 집에 돌아와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친구의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못했구나. 마음이 이미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워야 상대의 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워야 상대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비워야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채워진 마음은 듣지 못합니다. 비워진 마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떠올리지 마십시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답변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고요히 듣고 그 말이 내 마음에 잠시 머무르게 두는 것입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짜 이해가 시작됩니다. 비어있는 그릇은 무능한 그릇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유용한 그릇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넓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을 버티게 도와주는 한 줄은 이것입니다. 비어있는 것이 쓸모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물길을 만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나무 뿌리를 만나면 스며들고 가장 낮은 곳을 찾아 조용히 흘러갑니다. 물은 결코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어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흐르다 보면 결국 모든 물은 바다로 모입니다. 바다는 모든 물보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가장 크고 넓습니다. 노자는 노자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물은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비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은 바위보다 부드럽지만 긴 시간이 지나면 바위를 깎아냅니다. 물은 불보다 약해 보이지만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낮음이 오히려 가장 큰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만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한때는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가정에서 중심이었고, 모임에서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손주들이 집안의 중심이 되고, 모임에서도 나보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립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외롭고,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노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우리도 조용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무능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자리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낮은 곳에서는 보입니다. 손주의 작은 표정 변화, 자녀의 깊은 고민, 배우자의 숨겨진 피로, 낮아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어느 명절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며느리와 딸이 음식을 차리고 자녀들이 대화를 이끕니다. 나는 그저 한쪽에 앉아 조용히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손주가 다가와 무릎에 기대고 자녀가 가끔 내 의견을 물어보고 배우자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줍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느낄 수 없던 따뜻함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발 물러서서 상대의 말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갈등은 줄어들고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물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게 흐르다 보면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도 조용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진짜 평온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을 버티게 도와주는 한 줄은 이것입니다. 낮아질수록 넓어집니다. 겨울 아침 찬물로 세수를 하려는데 손이 시립니다. 따뜻한 물을 틀까 생각하다가 문득 나는 평생 찬물로 세수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손은 시렵지만 왠지 마음은 뿌듯합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 여전히 젊다. 그런데 다음 날 손가락 관절이 아픕니다. 그제야 따뜻한 물을 틉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우리는 살면서 많은 원칙을 세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그 원칙들은 때로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버티게 해주었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원칙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몸은 변했는데 마음은 예전 그대로이고 상황은 달라졌는데 생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노자는 노자 7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딱딱하고 단단해진다.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마르고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단단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생명의 무리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말 자녀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해왔어.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들어봅니다. 자녀의 방식대로 한번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편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내가 틀렸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도 괜찮네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도 여러 갈래이고 방법도 여러 가지이고 사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순간 다른 가능성은 모두 닫힙니다.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발했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 이걸 먹고 살았어. 이걸 끊으면 뭘 먹고 살아. 그런데 이제는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며칠 지나니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편해진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평소에 나는 절대 이렇게 안 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항상 같은 길로 산책했다면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보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반찬을 만들었다면 오늘은 다른 것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 속에서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딱딱한 것은 바람에 부러집니다. 부드러운 것은 바람을 품습니다. 우리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십시오.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을 버티게 도와주는 한 줄은 이것입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저녁 산책을 하다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는 요즘 세상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자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누군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듭니다. 1시간쯤 지나 집으로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피곤합니다. 많이 걸어서가 아닙니다. 많이 말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일 수도 있고, 쌓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을 많이 할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상대가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한 말이 공허하게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을 쏟아내고 나면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저 말은 하지 말걸. 노자는 노자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색해진다.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말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많아지고, 오해도 많아지고, 후회도 많아집니다. 진짜 깊은 이야기는 많은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진중한 침묵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랜만에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내 이야기도 들려주고, 옛날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채우려고 억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그런데 문득 동료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나도 따라서 창밖을 봅니다. 겨울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억지로 말을 채우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동료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쉬었네요. 말을 줄이니 오히려 마음이 통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 과장된 말, 방어적인 말을 걷어내면 진짜 마음이 보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것,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노년의 대화입니다. 배우자와 저녁을 먹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불평도 하고 걱정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밥을 먹으며 서로의 얼굴을 보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소 짓고, 식사가 끝나면 조용히 설거지를 함께합니다. 말이 줄었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침묵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말이 더 깊이 들리고 상대의 감정이 더 선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보입니다. 겨울산은 조용합니다. 나무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평온을 느낍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을 버티게 도와주는 한 줄은 이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공부를 해야 했고, 일을 해야 했고, 가정을 꾸려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채워야 했습니다. 학벌, 경력, 재산, 관계,
채우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채워야 할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니 경력을 쌓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니 양육의 책임이 사라졌습니다. 재산을 늘릴 필요도, 명예를 쌓을 필요도,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허전합니다. 나는 이제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허전함이 아니라 자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자는 노자 4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을 하면 날마다 더해지지만 돌을 닦으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서 무위에 이르면 하지 않음이 없다. 젊을 때는 더하는 시기입니다. 배우고 쌓고 채우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덜어내는 시기입니다. 내려놓고 비우고 단순해지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입니다. 어느 봄날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옛날 사진, 낡은 책,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선물 받은 그릇들 하나하나 꺼내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건 언젠가 쓸 거야. 이건 아직 멀쩡한데 이건 버릴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언제 쓸까? 이것들이 정말 필요할까?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쓸만한 것은 나누고, 추억만 간직하면 되는 것은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방을 보니 놀랍게도 넓어 보였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숨 쉴 여유가 생겼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비우니 오히려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비움은 나이 들매 특권입니다. 젊을 때는 비울 수 없습니다. 채워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로소 비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성공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이 든 사람뿐입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는 손주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요즘은 그냥 함께 있습니다. 손주가 놀고 싶은 대로 놀게 두고 나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가끔 손주가 다가와 손을 잡으면 그냥 손을 잡아줍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이끌지 않아도 그 시간은 충만합니다. 비웠기 때문에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내 방, 내 서랍, 내 마음속에서 하나씩 비워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랍 하나를 정리하고, 내일은 불필요한 걱정 하나를 내려놓고, 모레는 오래된 원망 하나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조금씩 비워 가십시오. 그렇게 비워진 공간에 진짜 소중한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비울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한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을 버티게 도와주는 한 줄은 이것입니다. 비움은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문을 다시 엽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방 안에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노자의 시선으로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입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마음이 가득 찬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채우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야 넓어지고, 말을 줄여야 마음이 통하고, 고집을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비움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비워낼 수 있을까요? 오래된 걱정 하나, 불필요한 고집 하나, 과한 말 한마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비움이 모여 당신의 마음에 여백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당신은 진짜 평온을 만날 것입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기고, 비어있음이 가득 참을 이기고, 낮음이 높음을 이긴다고.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입니다.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가장 넓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겨울나무는 잎을 모두 떨어뜨린 채 서 있습니다. 텅 비어 보이지만 그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비우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더 가벼운 내일, 더 자유로운 하루, 더 평온한 마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비웠는가? 내일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 질문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움이 곧 채움이었다는 것을, 내려놓음이 곧 얻음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비우는 용기를, 내려놓는 지혜를, 낮아지는 품격을 가진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진짜 평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